네, 이번 순서는 파워인터뷰 오늘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서울의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유세 개편 추진을 본격화하는가 하면 재건축 규제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는데요. 극심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제1야당의 대표 경제통이자 서울 강남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이종구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없고 부동산 정치만 있다라고 비판을 하셨는데요. 이런 발언의 배경이 뭔지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기본적으로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문재인 정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강남 집값이 오르는 것은 강남에 예를 들면 자사고 특목고 폐지하니까 파락군이 부활될 것이다. 그리고 다주택자를 규제하니까 똘똘한 집 한 채 구매하겠다. 이런 그 수요들이 지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수요를 무시하고 공급을 자꾸 억제를 하면 안 됩니다. 공급을 오히려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격이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공급 확대 대신에 강남주택 보유자를 죄인 취급하고 국민을 편가르고 표계산하는 이런 정책은 정책이 없는 거죠. 부동산 정치만 있는 거죠. 더군다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토지 국유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경악스러운 얘기입니다. 예?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국유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지금 잘못 판단을 하고 있다, 아주 혹평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네네.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강화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에 지금 맞대응하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종합부동산세 과세 전에 기본 공제 금액을 지금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한국감정원에 따르면은 서울 아파트의 소위 중위가격 평균 가격이 6억 4천만 원 정도 돼요. 예. 국민은행의 통계에 따르면은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부동산을 과도하게 갖고 더군다나 그 부동산 가격이 호화주택이라든지 또는 그 국민의 감정에 좀 어긋나는 그러한 그 부유세거든요. 이거는 일종의. 근데 지금 국민은행 통계에서도 보지만은 한 7억 정도가 서울 시내 아파트의 평균 가격인데 지금 6억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게 돼 있어요. 네, 6억이라고 책정이 된 게 몇 년도였죠, 의원님? 그 2005년입니다. 2005년 기준이죠? 그러니까 2005년에 6억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동안에 인플레가 되고 이래가지고 더군다나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9억입니다. 9억. 그러니까 9억을 넘어가는 아파트가 지금 이제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는 한도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9억짜리 그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또 종부세를 내서는 안 되고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12억이 넘어가는 경우 강남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12억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올려야 된다. 이거는 가격이 그동안에 그만큼 오른 겁니다. 12년 동안. 그래서 그거를 반영하자는 뜻에서 제가 그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서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듯이 강남의 집값이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금의 상황도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은 또 그런 상황인데 이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의원님께서 그 발의를 한 법안을 두고 이게 부자 감세가 아니냐 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부자를 감세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합리적으로 이걸 조정을 하자. 예, 예. 그동안에 집값도 많이 올랐고 이러니 예? 호화주택이나 아주 평수가 넓은 그러한 주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지. 예, 예. 지금 30평짜리가 9억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근데 그런 데까지 이걸 갖다가 호화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종부세를 매기면은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부자에 대해서 조금 가진 뭐 괜찮게 된 요새는 중산층도 30평 이상짜리 아파트에 살잖아요. 예, 예. 그런 사람들 다 종합부동산세 매기고 니들 부유세 매기고 이거는 맞지 않는 것이다. 예,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입장도 있지만 사실 지금 이게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맞불을 놓은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게 법안 처리가 가능히 할 것이냐. 지금 국회에서 갈등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종부세는 처음에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건데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헌적인 소지가 많아요. 예. 위헌입니다. 아니 지금 소득도 없는데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 엄청나게 과세를 하면은 그렇죠. 그러면 그 주택을 팔아가지고 세금을 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의원들의 성찰이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예. 앞으로 좀 국회 차원에서 치열하게 논의를 좀 해주시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강남 재건축 부담금을 둘러싸고 지금 정부와 조합 간의 갈등도 상당히 깊어지고 있는데 현재 네네. 지금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서는 뭐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 이런 말도 나오고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바로 어제 정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까지 발표를 했잖아요. 이 네. 부분이 또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네. 전망을 하시는지요?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그야말로 어긋나는 겁니다. 재건축을 갖다가 그 조합원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이 배관에서 예를 들면 녹물이 나오고 끄떡하면 단전되고 더군다나 30년, 40년 전에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건축을 하겠다는 건데 정부가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예. 그건 국민들의 뜻, 주민들의 뜻을 존중을 해줘야죠. 그리고 그것이 스무스하게 되도록 재건축이 그거를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데 국민들은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 예. 재건축을 누가 합니까? 정부가 합니까? 그거는 예, 예. 단지에 계시는 주택 단지에 계시는 많은 주민들이 이건 도저히 이건 못 살겠다.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도 하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지금 재건축 근데 문제 같은 거기다가 경우는 세금을 그렇게 비강남권 때리면은- 지역에서도 예. 네. 재건축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비강남권 지역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크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예. 당연히 불만이 많죠. 근데 지금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게 한 10만 가구쯤 되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거는 강남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강북도 많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40년 이상 된 이러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안 하게 되면은 당연히 슬럼화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 슬럼화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이 주거 환경이 너무 나빠지니까 네?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거의 독해의 위험이 있을 때까지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데 그야말로 그건 넌센스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옛날에 와우 아파트 보셨지 않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원님,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됐고요. 지금 노동시간 네. 단축 문제도 상당히 크고요. 여러 가지 지금 노동 정책에 큰 변화가 네. 일고 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이런 정책들이 우리 경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네.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이제 그 최저임금을 갖다가 16.4%를 올렸거든요. 예. 근데 16.4%가 올라가지고 이제 3조 정도의 그 안정기금을 주겠다. 지금 이렇게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전형적으로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예. 지금 임금이 올라가면은 노동시장이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청년 실업률이 9.9%나 되고 거의 체감 실업률이라는 게 지금 22%가
우리나라 실업률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노동시장에서 유효 노동력이 많다는 거는 노동의 공급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임금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임금을 갖다가 지금 최저임금을 갖다가 16.4%나 이렇게 대폭적으로 올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반시장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자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임금을 많이 부담하면서 경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해고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물건값을 올릴 겁니다. 물건값을. 예. 제가 순두부백반을 좋아하는데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6,000원짜리가 8,000원까지 올리더라고요. 예, 그렇게 올랐어요. 이제는 예. 물가가 그것뿐만 아닙니다. 뭐 치킨이라든지 그다음에 된장찌개라든지 이런 거 다 지금 오르고 있어요. 예. 서민들이 드시는 음식 값이 그런 것이 결국은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해고를 해야죠. 비용이 안 맞는데 타산이 안 맞는데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런 거는 천천히 시장에 적응하면서 한 5%씩 매년 인플레하고 경제 성장을 합한 경상 성장률 정도씩 이렇게 올려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16.4%씩 올려놓으면은 견딜 수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좀 시간을 갖고 속도 조절을 하면서 좀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업 환경이라든지 생산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이거를 일률적으로 막 올릴 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뭐 말씀을 하신 노동 정책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찬반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에서 보다 좀 실효적이고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런 정책들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자유한국당의 이종구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